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0주차 3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페르세우스 얘기를 했고 아르고스의 영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이 아니고 10주차 3강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벨레로폰 코린토스 출신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영웅들인 거죠. 그래서 아르고스 영웅, 코린토스 영웅 이런 식으로 자기 동네 영웅들을 서로 충항하는 겁니다. 벨레로폰인데 또는 벨레로폰테스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 가로에 넣은 거는 그리스어를 로마 글자로 바꾼, 로마 글자라고 그러면 라틴어인가 싶을 텐데 그건 아니고 라틴어 글자죠. 라틴어 글자.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 글자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수학의 문자들입니다. 알파, 베타, 뭐 엡실론, 람다, 뭐 이런 시그마 이런 거 다 그리스 문자들이에요. 이제 그리스 수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리스 문자를 갖다 많이 쓰는 거고요. 그 글자는 우리한테 이제 수학 기호로 그리고 그래서 어려운 기호로만 인식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로마에서 갖다 쓰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서양 알파벳이라고 하는 그 글자로 바꾼 겁니다. 그걸 이제 로마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확히 로마 라틴어라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쓰던 라틴어 글자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바꾼 거거든요. 벨레로폰 또는 그래서 이제 그 가로에다가 영웅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벨레로폰은 그렇지 않은데 영어 이름을 같이 넣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신들 얘기할 때도 그리스식 표기, 그리스 원음 표기, 그다음에 라틴 로마에 가서 바뀐 이름, 그리고 가능하면 영어식 표기. 이게 좀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그 어미 변화 때문에 철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벨레로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그리스어 표기인데 벨레로폰이라고도 하고 벨레로폰테스라고도 하는데 벨로폰테스는 벨로로스라는 사람을 죽인 자란 듯이 함축되어 있는 것도 같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자, 코린토스 출신의 영웅이고 페가소스를 차지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고향 코린토스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벨레로폰이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데 그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페가소스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고대 뭐 이것도 사실은 말하자면 뭐랄까 고전기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이후 이거를 고전기라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 그 사이를 이제 클래시컬 피리어드 고전기라고 하는데 그 클래식이란 말을 고전이라는 말로 바꾼 거잖아요. 우리 고전 음악 하면 클래식 뮤직이라고 하고 뭐 클래식 노벨, 고전 소설 뭐 이렇게 다 클래식이란 말에서 왔는데 처음에 이 클라시쿠스라는 라틴어를 어디다 제일 먼저 적용한 거냐면 바로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그리스 아테네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아마 독일 역사학자라고 기억하는데 라틴어에서 따와서 클라시쿠스라는 말을 따와서 그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용이 돼서 뭔가 문화의 전범이 되는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된 거죠. 그만큼 그리스 아테네의 기원전 5세기부터 3세기의 문화라는 게 그만큼 찬란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서양 문화의 규범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오늘날 19세기 뭐 고전 음악, 그러니까 서양의 그 달리 표현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정통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궁정에서 발생하는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서양 고전, 오래된 책들 이런 것도 고전이라는 말도 거기서 따온 거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아무튼 기원전 5세기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또는 신화 시대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이런 시대에는 국가의 질서, 법적 질서가 그렇게 확고하게 잡혀 있질 않아서 가문과 가문들이
주도해 나가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 폴리스, 나라라고 하는 그 폴리스 안에서 가문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귀족정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뭐 살인죄, 누가 누구를 죽인다, 어떤 집안에 누구가 어떤 다른 집안에 누구를 죽인다, 그러면 재판정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이 속한 그 가문의 누군가가 또 그쪽 가문의 누군가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해 복수를 계속 주고받는 그런 식의 이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공적 질서를 확립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서로 뭐 끝없는 복수의 혈전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무협지 같은 데도 보면 뭐 주인공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공을 닦아갖고 결국 이제 원수를 갚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다, 뭐 이러면서 뭐 중원을 떠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계속 맞물리는 피해 복수를 끊기 위해서 이들이 문화적으로 채택한 방식이,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면 어떤 명망 있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피를 씻어주는 정화 의식을 받아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화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일종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다른 가문이 와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막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말릴 수 있고, 그런 정도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일 테니까. 하여튼 그래서 벨로로폰이 프로이토스에게 와서 정화를 받습니다. 이 프로이토스는 다나의 아버지인 아크레시오스와 쌍둥이 형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이토스의 아내인 스테네보이아라는 여자가 벨레로폰에 반한 거죠. 그래서 벨레로폰을 유혹했는데 벨레로폰이 거절하자, 이 사람이 나를 건드렸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남편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믿고, 그래서 그 프로이토스가 앙심을 품지만 자기가 정화해준 인물을 해칠 수는 없으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리키아에 있는 자기 장인 이오바테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오바테스에게 이제 그 소개장을 써서 보내주는데, 그 소개장에는 알 수 없는 기호로 이 소개장을 가지고 온 사람을 죽여라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오바테스가 그 동네에 있었던 키마이라라는 괴물을 퇴치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니까,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페가소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비었을 때 나왔던 그 페가소스가 필요해서 페가소스를 갖고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테네 신전에 가서 기원을 하다 잠이 듭니다. 이건 이제 이거는 이제 소원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긴 한데, 또 고대 그리스에는 신전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로 되어 있고, 그 아폴론의 아들로서 의술을 배워서 신적인 의사가 된 거죠. 근데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인들이 많이 섬기고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잠이 들면 꿈에 아스클레피오스가 나와서 이렇게 병을 나아주게 한다, 뭐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신전의학이라고 합니다. 무당이 하는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무당이 정신병 같은 거 고치고 옛날에 교회에서도 뭐 안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했어? 아테네 신전에서 기원하다 잠이 들었더니 꿈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났고 황금 제갈을 줍니다. 그 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테네 여신은 손재주가 좋아서 제갈을 발명했다고 했어요. 그 말과 소에 이렇게 입에다 물게 하는 거, 그 조종 잘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제갈을 잠에서 깨보니까 진짜로 머리맡에 제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갈을 들고 샘가에 갔더니 페가소스가 자진해서, 이 샘가와 페가소스가 왜 연결됐냐면, 페가소스가 바로 포세이돈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포세이돈은 물의 신이잖아. 그러니까 샘과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페가소스가 이렇게 땅을 발로 차면 거기서 샘이 솟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페가소스가 자진해서 제갈을 받아서 페가소스의 주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한편 그 페가소스를 타고
키마이라를 퇴치하러 간 거죠. 퇴치했죠. 그리고 자, 우리 또 지역을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 코린토스, 여기 코린토스, 여기 코린토스, 여기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여기 너무 멀잖아. 근데 여기가 좁잖아요, 땅이. 그래서 고대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배를 대면 그 땅에다가 목침을 깔아갖고 손으로 끌어올려서 배를 그 통나무를 계속 굴려서 저쪽 반대편 바다에다 데려다 주는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훨씬 여행을 기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이탈리아 같은 데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아테네 여기 있고, 이건 이제 이탈리아거나 뭐 스페인 쪽 지동 같아요, 말이. 에베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 이 코린토스 그 지역인데, 지역에다가 오늘날은 이 운하를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바로 다닙니다. 관광지예요, 이것도. 코린토스는 그래서 고대부터 그 항구 도시로 유명하고 상업 도시로 번창하고, 그러다 보니 흥청망청, 그래서 여기 코린토스의 창녀들이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자, 그 장면을 여기다 담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프로이토스, 그 벨로로폰을 정화해 준 인물. 그 다음이 벨로로폰 좀 약간 작게 그렸어요. 페가수스가 여기 있고, 여기는 하녀겠죠. 여기 뭐 지금 독일어 버전인데 스클라빈, 여자 노예, 여노예, 여자 노예고 여종, 그렇죠. 이게 바로 문제의 여인. 어디 갔어? 스테네보이아가 있고요. 이거는 야타 박물관에 있었던 작품이 되는데 연도는 안 나와 있네. 이 화병의 그림을 딴 겁니다. 자, 리키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멀리 있어요. 이 크레테 여기 있고, 이 터키에서도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습니다. 퀴프로스, 그 비너스의 숭배지, 그리고 로도스 섬이 있고, 자, 이게 이제 키마이랍니다. 머리가 사자고 몸통은 염소이고 꼬리는 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게 뭐 고지대에서 저지대 뭐 이렇게라고 하는데 뭔 잘 모르겠고요. 이 작품은 기원전 350년에서 340년 사이에 화병 그림이고요. 요거는 더 오래된 건데 오히려 코린토스에서 나온 거네요. 이거는 590년에서 575년. 근데 이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좀 뭔가 양식화되어 있는, 약간 좀 만화체인 것 같고. 자, 이런 그림체 이제 익숙해지죠? 루벤스 그림입니다. 1635년. 말을, 근데 날개가 여기 있죠. 날개 여기 있고, 말머리가 여기 있군요. 사자머리, 뒤에 뱀꼬리, 이런 괴물을 퇴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가 실패로 돌아가자 뭐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미션을 줘서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자객단까지도 보냈지만 다 물리치자 이오바테스가, 야,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다, 신의 혈통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딸과 나라를 넘겼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그 어떤 젊은이가 높은 분에 의탁했는데 그 집 부인이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부인으로부터 모함을 받는 요 얘기, 그걸 모디발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성경식 발음이라서 영어 읽기처럼 안 돼 있어요. 모디발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래된 것은 성경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장관인가요? 그 집에서
집사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거절했다가 뭐 이제 모함을 받는다 뭐 이 얘기입니다. 모디발 모티프. 여러 사람인데 펠레우스라고 아킬레우스의 아버지도 이런 일을 겪었었고 유명한 건 히폴리토스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올 텐데 테세우스의 아들이었는데 테세우스의 세 부인이 사실 세 부인이 히폴리토스를 사랑해서 히폴리토스의 거절을 당하자 자살하면서 히폴리토스가 자기를 욕보했다고 해서 테세우스의 저주를 받게 되는 비운의 인물 히폴리토스가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벨레로폰의 소개장, 지닌 사람에게 해가 되는 벨레로폰의 소개장. 이거를 벨레로폰틱인데 이게 빠졌네요. 벨레로폰틱 레터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여러 차례 우리나라 뭐 역사, 야사 이런 데도 잘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신랑감 시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오바테스가 이렇게 이런저런 시험을 했던 것도 본의 아니게 신랑감을 시험한 게 됐고, 대개 이런 경우 왕녀와 땅을 받게 되는데 나라의 절반 정도를 받게 되고, 나라만 가지는 건 없어요. 둘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이고 그 테바이의 뭐랄까 테바의 위기를 해결하면서 왕이 없는 자리에서 그 왕비와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자기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관습, 왕녀나 미망인과 결혼하고 그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는 그 선택 없는 상,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설명도 되고요. 벨레로폰은 말년은 좀 안 좋았고, 사실은 벨레로폰이 이제 휘브리스, 그리스 신화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고 그리스 비극에도 자주 등장하는 건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걸 얘기합니다. 휘브리스는. 그래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하고 또는 자기보다 윗사람을 능멸하고 이런 것들, 좀 넓은 개념인데 그걸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신화에서는 신을 넘보고 능멸하는 그런 짓, 보통 오만방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만방자함의 끝을 보여줘서 페가수스를 타고 이제 올림포스 신들의 어떤 거처에 오르려고 하다가 등해를 제우스가 보내서, 등해 전에 나왔죠. 그 이호왕 때도 나왔지만 쇠파리 같은 거예요. 쇠나 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뭐 쏘이면 되게 아프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등해를 보내서 페가수스를 쏘게 하니까 페가수스가 몸부림을 쳐서 벨레로폰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제우스가 왜 이랬을까 하냐면, 페가수스가 나중에 이제 벨레로폰이랑 헤어지게 되니까 페가수스를 데려다가 번개를 나르는 일을 시켰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페가수스가 상할까봐 번개를 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우스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거나 죽었다라는 씁쓸한 얘기가 남아 있고요. 자, 이게 보면 이거는 뭐 벨레로폰 얘기는 아니다. 아까 이제 아마존 얘기가 나와서 아마존과도 싸우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아마존과의 전쟁을 담은 겁니다. 어디 있는 거냐면 바사이라는 곳에 아폴론 신전이 있어요. 이 바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이 굉장히 유명하고 건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장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프리즈입니다. 420년에서 400년, 물론 기원전이죠. 그걸 떼다가, 바사이에 있는 걸 떼다가 영국 박물관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것도 기원전 4세기의 릴리프 부조고요. 좀 치사하게 마무리 뭐 목숨 걸린 싸움이라지만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존 여전사인 걸 알 수가 있죠. 테세우스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자, 이게 바로 보디발 모티프의 장면입니다. 요셉이고 그 보디발의 부인 기도 레인이라는 사람의 작품, 1630년의 작품입니다. 눈빛이 참, 그쵸? 빠져버릴 것 같아요.
점잖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거는 이제 그림 자체가 분위기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이게 천정화 같죠. 그러니까 프레스코화인데 특히 이제 천장에다 그렸을 그림 같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고, 이 제우스인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창을 들고 있어서, 제우스는 보통 창을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장면을 담아놨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제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 1746년에서 47년 사이 베네치아의 라비아 궁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에펠탑도 아니고 뭐 피라미드도 아니고 이렇게 뭐 첨탑 같은 게 솟아있는데, 저 멀리 새들도 보이고. 자, 다음에는 테세우스. 테세우스는 이거 순서를 좀 바꿔놓긴 했는데 헤라클레스보다 좀 어린 영웅이거든요. 근데 사촌 동생쯤 되는데, 이렇게 족보를 따지면 헤라클레스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의 영웅입니다. 물론 처음에 지역 영웅이지만 범헬라스적 영웅, 헬라스 전체를 통해서 잘 알려진 영웅이 됐기 때문에 그 아테네 쪽에서 자기네들도 좀 내세우고 싶은 영웅이 필요해서 테세우스가 전설상으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얘기들이 많이 가미돼서 헤라클레토스를 모범으로 삼아서 그 스타일로 만들어진 영웅, 거의 만들어진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전설상으로는 테세우스가 이제 아테네 왕정 시대의 마지막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는 도리스 지역 출신이고, 아티카인들의 영웅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도리스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사는 도리스 속의 모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들인데 세부적으로 부족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방언들이 있는 거죠.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방언을 쓰고,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뭐 서울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고, 강원도 사투리가 있고, 그렇듯이 그 어족 중심으로 집안이 좀 다른 거죠. 또는 뭐 계통이 좀 다른 계통들인 거죠. 부족들이. 그래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노리안이라고 하는 도리안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방언을 사용하는, 조금씩 달라요. 그냥 발음하는 방식, 액센트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아테네는 이오니아 방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오니아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이오니아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같은 아테네와 같은 방언을 사용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친척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니아 방언, 그러니까 이온이라는 영웅의 자손들이란 뜻이에요. 뭐 그런 식으로 몇 개의 방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리스 방언인 거고요. 건축 양식도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인데, 이 아이게우스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갖고, 아들이 없어갖고, 그래서 델포이를 찾아가. 아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공주 얘기도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신탁을 받았더니 그 무녀가 하는 얘기가, 집에 닿기 전에는 포도주 자루를 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묘한 약간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갖고 지혜롭다고 소문난 트로이젠의 왕 피테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피테우스는 딱 듣고, 이게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으니까 딴 데 가서 애 낳지 말고 집에 가서 본처에서 애를 낳아라, 뭐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근데 아테네가 큰 도시니까 탐이 나서 자신의 딸 아이트라를 아이게우스의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테세우스는 포세이돈의 자식이란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같은 날 밤에 포세이돈과도 같이 잠자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닌데 나중에 나올 얘기긴 합니다만 테세우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넣고 싶었어요. 어, 뭐, 말의 몸뚱아리에 사람의 상반신을 하고 있죠. 켄타우로스 쪽입니다. 나중에 이제 테세우스가 켄타우로스 족과의 전쟁에 가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 안토니오 카노바 1804년에서 19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현재 예술사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멋있죠? 예. 요거는 이제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 또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위에 지금 여인이 앉아 있고 이 의자 같은 이 반달 모양을 세 개의 다리가 받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 전설에 있는 건데 세발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 끌려 올라온 물건이죠. 그래서 신에게서 온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뭐라고 써 있나?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라고 했던가? 신탁을 받아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라. 뭐 그래갖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들한테 줬더니 서로 양보를 해서 돌고 돌니까 나중에 가장 지혜로운 건 신이다. 그래서 아폴론 신의 신탁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녀, 피티아라고 합니다. 이게 고유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그 직함 이름이에요. 피티아 무녀, 여사제죠. 그래서 그 일종의 황홀공에 빠져갖고 우리가 무당들 신들려서 막 이렇게 또는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할 때 방언하듯이 방언을 막 쏟아내면 옆에 있던 남자 사제가 그걸 일상어로 일반인 사람들의 말로 바꿔서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피티아 무녀인데 피티아 무녀도 사람이니까 자기 원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무녀 피티아고 바로 이제 그로부터 신탁을 받고 있는 아이게우스 왕입니다. 이거는 코드로스라는 화가 작품으로 돼 있고 440년에서 430년 기원전 작품이고요. 뭐랄까 전형적인 그리스풍 그림이죠. 자 여기도 지명 지역들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도리스 있죠. 도리스가 펠로폰네소 쪽이 아니고 본토 쪽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유리한 부족들이 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번성하게 됐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티카, 보이오티아, 메가리스, 에우보이아 이런 지명들이 이제 유명한 지명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 그 지역 여기입니다. 트로이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테네거든요. 그래서 트로이젠은 여기 있고 이렇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면은 가까워요. 당연히 배편이 있겠죠. 근데 곧이어 나오겠습니다만 그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아갈 때 이렇게 안 가고 바다로 안 가고 육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한테 좀 뭐 아들이라는 것만 갖고 가기는 좀 면목이 없으니까 가는 길에 이제 모험을 해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미리 좀 내놓았는데 아버지를 찾아러 가는 그 테세우스의 모습을 담은 거고 엄마일 거고 여기 바로 외할아버지 피테쿠스였나요? 네.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험을 떠나는 테세우스의 얘기를 앞두고 여기서 또 끊어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